중계기를 가동하게 되면 전자파가 발생하고 그 전자파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할 거라는 걱정으로 반대를 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환경에서 측정을 했는데요. 보시면 약 20mW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가의 인체 보호 기준은 10,000mW이기 때문에 2% 수준이겠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합니다. 중계기가 가동됐을 때 전자파가 근처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대부분 아래층은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엘리베이터 홀이나 물탱크 있으면 아래층은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등잔 밑이 좀 어둡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창가 쪽 같은 경우는 창을 통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해당 아파트의 경우는 계단식으로 설치돼 있어서 옥상에 중계기가 설치되면 일부 낮은 동의 경우 집안에서 중계기가 훤히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우려되는 점이 많은데 직접 봐야 하는 심리적 압박이 크다는 겁니다. 침실에서 바로 저 안테나가 보이니까 얼마나 좀 부담이 크시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보이긴 하지만 밑에서 보는 거라 좀 그나마 좀 덜하다고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시는 분들은 되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신 거죠. 중계기의 전자파가 실제로 인체에 해로울까요? 측정 결과를 보면은 99% 이상이 인체 보호 기준 1등급 범위 내에 다 들어오고 보호 기준 대비 한 5% 이내 정도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 2등급 이내에는 뭐 절인 채소나 뭐 젓갈 이런 거 그러니까 김치랑 같은 정도의 암 유발 등급이라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오늘도 통신과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 전화를 걸었는데도 신호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로 오는데 여보세요? 안 갑니까? 안 들리지? 지금 여기서 신호가 가는데 여기는 받았는데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이제 여보세요? 안 들리지? 아 지금 왔어? 응. 아까 제가 말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데 모든 입주민이 통화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 중계기 신호가 잡혀서 통화가 된다는 건데요. 신님비 현상이 펼쳐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 집하고 이 전자파하고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흉물스럽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싫어서 그걸 치우라는 거죠. 그냥 궤변인 거죠. 내 집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집에서는 전화가 터지든지 말든지.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함은 뒤로 하고 집값 상승을 위해서라도 중계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입주민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중계기를 둘러싼 갈등은 신축 아파트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데요. 지난 2019년 입주를 시작한 고양시의 한 아파트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계기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설치 당일날 이게 장비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 입주민께서 강하게 이제 반대를 하셔갖고 지금 현재는 중지되고 중지가 돼서 지금 그냥 치우지도 못하고 있는 속상입니다. 결국 1년 동안 중계기 설치를 위한 자재들은 방치된 상태인데요. 중계기 없는 지난 2년의 생활,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생활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뭐 전화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손해본 거에 대해서 이 중계기 설치를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겠다 전달해달라는 내용 증명도 보내시고 하셨었어요. 중계기가 없어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할까요? 결국 소송까지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랍니다. 어떤 주부 아주머님이 이제 요리를 하시다가 칼에 베이셨는데 119로 불러야 되는데 이게 전파가 잘 안 잡히니까 또 119 부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이 응급 상황에서의 응급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편의성과 유해성 차이, 중계기를 둘러싼 갈등이 하루빨리 좁혀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